제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감수성이 풍부하면서 솔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감성적으로 민감하면 제 이상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상대방 감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종종 말을 아끼고 다시 할게요. 제 이상형은 첫 번째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감성적으로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할 수 있으면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다른 사람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말을 아끼고 제 이상형은 감수성이 풍부하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으로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고려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종종 말을 아끼고 불편한 말을 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을 말하는 데 드는 용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심을 전하려는 그런 큰 용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첫 번째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해칠 수 있는 말은 해칠 수 있는 상황에는 말을 아끼고 불편한 말을 좀 삼가기 불편한 말은 피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을 말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실을 전하려는 용기가 멋있게 느껴져요. 제 이상형은 먼저 감수성이 풍부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풍부하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종종 말을 아끼고 불편한 말을 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을 말하는데 드는 필요한 용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실을 전하려는 용기가 멋있어 보여요. 제 이상형은 첫 번째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 기분을 잘 고려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종종 말을 삼가고 불편한 말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을 전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 이상형은 첫 번째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풍부하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으로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제 이상형은 감수성이 풍부하면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보통 감성적으로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종종 말을 삼가고 불편한 말을 최대한 피하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진실을 전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실을 전하는 그 큰 용기가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심사가 자주 바뀌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꾸준하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좋아요. 변화에 둔감하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성격이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크죠. 근데 거주 인구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크죠.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예요. 이거는 약 600만 명으로 많지 않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3위예요. 다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세계 지도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죠. 서울보다 살짝 크고요. 근데
약 600만 명, 거주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많진 않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예요. 인구.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구시국으로 꼽히며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권에 듭니다. 다시.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세계 지도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죠? 서울보다 살짝 크고요.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많진 않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한국,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어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꼽히며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잠깐만. 아시아 아주 발전.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들. 매일 낭지피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듭니다. 다시.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세계 지도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국토 면적이 작아서 세계 지도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큰 정도예요. 근데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네 마리의 용 중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어요.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권에 듭니다.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예요. 국토 면적이 작아서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크고요.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국토 면적 아니 인구 밀도는 전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한국,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1위고 전 세계적으로는 10위권 안에 1인당 GDP가 10위권 안에 들어요. 상위 10위권에 듭니다. 국가 자체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GDP로 가면 전체 GDP로 가면 40위권으로 떨어지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 사회라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다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국토 면적이 작아서 세계 지도상으로 거의 보이지도 않고 서울보다 살짝 커요. 근데 인구 밀도는 이렇게 인구는 그렇게 600만 명으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인구 밀도는 전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 하나로 한국,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1인당 GDP는 10위권 아시아에서 1위고 전 세계적으로는 10위권 안에 상위 10위권에 듭니다. 근데 전체 싱가포르 규모가 워낙 또 작다 보니까 전체 GDP는 세계 40위 전 세계 40위이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많이 높아요. 국가 자체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GDP로 가면 40위권으로 떨어지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 사회라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예요.
국토 면적이 작아서 지도상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크고요. 그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인구 밀도는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한국,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근데 국가 자체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40위권에 머물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워낙 경쟁 사회가 발달했어요. 다만 치열한 경쟁 사회라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 사회라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라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이고.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급성장할 때 이를 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성장할 때 발빠르게 석유 산업을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 석유 산업을 발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의 핵심은 싱가포르의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
급성장할 때 석유 산업을 발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산업의 중요한 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잘 정죠.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 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급성장할 때 이를 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석유 무역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석유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제와 부분 사업가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을 때 이를 발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석유 정제 이를 바탕으로 석유 정제 발달에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적극적인 중요한 싱가포르의 경제의 핵심은 중개무역과 금융입니다.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을 때 중개무역 산업 이를 발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이 발달해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 산업이 발달해 제조업 부분 성장했습니다. 도시국가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사업과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을 때 이를 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 무역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 석유 정제 산업이 발달해서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입니다. 석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때 이를 발빠르게 선점하여 석유 중개무역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석유화학과 석유 정제 산업이 발달해서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하였고 지금은 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 및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고 서울보다 약간 큰 크기지만 인구 밀도가 세계 3 크기고 인구도 600만 명 정도 되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고 있고 한국, 대만, 홍콩 한국, 대만, 홍콩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뽑히며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권에 듭니다. 물론 국가 자체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고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서울보다는 약간 크고요.
그 인구는 6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않지만 그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한국, 홍콩, 대만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 국가로 불리고 있고, 1인당 GDP가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적으로도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근데 국가 자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GDP는 세계 40위권에 머물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또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고 해요. 그 싱가포르가 뭘 먹고 사냐 하면은 그 경제의 핵심은 금융과 중개무역이에요. 석유 산업이 급성장할 때 이를 발빠르게 선점해서 지금은 석유 중개무역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이때 석유 중개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석유 물류 허브 역할을 중요한 서부 물류 역할을 하고 있고 석유 화학, 석유 정제 산업이 발달해서 제조업도 일정 부분 성장했어요. 그리고 도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